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곳곳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유럽에 제2의 흑사병이 도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 전역이 혼비백산인 상태입니다. 미국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주의 영화관을 폐쇄했으며 환자 역시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 검사 모델 도입을 부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끝내 오늘 회담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국의 대처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강력하고 투명한 대응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 모델에 대해 놀라움과 부러움 섞인 목소리를 전하는 트윗들과 영어권 커뮤니티에서의 관련 내용이 줄곧 회자되고 있는데요. 특히 드라이브 스루 검진 시스템을 포함해 한국인들의 침착한 협조에 칭찬과 부러움이 섞인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네티즌은 한국은 6시간이면 끝나는 검사 인프라를 개발했고 무려 하루에 2만 명 이상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스템 구축을 단 17일 만에 해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대응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뿐이다 라고 게시했고 이 글에도 많은 코멘트들이 작성됐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에선 이런 모습이 특별한 게 아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국민 단합 문화의 진가가 나타난 것이라며 한국의 기본 내재된 종특이라는 듯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응 소개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테스트에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는 이틀에서 6일 이상 소요되는지 누가 좀 대답해 줄 수 있어? 한국은 10분 이내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실시하고 실험실은 결론을 내기 전에 샘플 1개로 서너 번 이상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 환자들 역시 결과를 얻는데 아무리 늦어봐야 이틀밖에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마치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날 거라고 예견했던 사람들처럼 척척 움직이냐고. CNN 기사 내용을 인용하자면 한국도 슈퍼 전파자들에 의해 국가 전역이 위협받기 전까지는 이런 고도화된 테스트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있었대. 이후에 대도시 의료원 직원이 DT 검사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도시병원들과 정부들은 그걸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속도나 효율성을 보고 한국 전체에 적용됐고 지금은 100개소 가까이 된대. 트럼프도 한국의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고 그리고 한국은 뭐든 국가가 헌신적이고 국민들조차 응용이 빨라. 이런 팬데믹에서 그저 한국 특유의 진모습이 나타난 것일 뿐이야. 미국에서는 주 정부들이 시도한다고 해도 미국인들은 일단 느려. 따라할 수 없어. 미국인들에게 DT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를 생각할 거야. 그 어떤 미국인이 DT로 의료검사를 한다고 상상이나 하겠어. 트럼프는 처음에 한국의 시스템에 대단히 부정적이었다가 입장을 바꿨어. 이것만 봐도 미국은 좋은 아이디어가 고리타분한 노친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장됐을지 안 봐도 훤하다. 나는 또 오해영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여주인공이 심한 감기에 걸려 병원을 찾거나 그걸 참다 응급실까지 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생소하고 다른 세계 이야기 같았어. 왜냐면 이 여주인공이 일반적인 미국인처럼 병원비 걱정에 참은 게 아니기 때문이야. 남자 주인공과의 문제 때문에 억지로 본인은 혹사한 걸로 묘사됐거든. 일반적으로 감기라면 미국인들은 병원비 문제 때문이라도 억지로 참고 넘기잖아. 한국은 사소한 감기는 비용 처리가 되고 앰뷸런스 이용이 무료 권리이자 그게 당연하다는 걸 드라마를 본 이후에 궁금한 나머지 검색해서 알게 됐지만 미국의 경우에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지 끔찍할 정도야. 우리가 월마트에서 허겁지겁 사재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웃돈 부처업할 때 한국인들은 마트 입구에 줄 서서 차례를 기다려.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 줄 서 있는 한국인들 사진을 보고 폴리시 핫도그 무료 행사라도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마스크와 생필품 사려고 서 있는 줄이라는 걸 보고 다분히 놀랐어. 난 텍사스의 플라노라는 곳에 사는데 이곳이었음 이미 코스트코 입구 문짝은 부서지고 없었을 거야. 우리 그냥 한국인들한테 돈을 대고 대신 좀 일해달라 하면 안 되는 걸까? 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고 생각해. 언젠가 이 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올 거야. 또 그때가 되면 관리들 중 일부가 감옥에 가게 되길 바라고 있어. 미국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 민영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야. 맞아. 그리고 이 시스템의 폐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지. 항상 달러만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중간 단계에 걸쳐있는 민영 기업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한국을 따라하는 것조차 어려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성을 갖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비용이 들지 않지. 한국을 따라하고 싶다고? 그럼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모토부터 바꿔야 해. 어떻게 하면 더 바가지를 씌울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나라 전역의 모든 국민이 건강할 수 있게 만들까로 바꿔야 한다고. 내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는 우리 같은 미국 사람들이 보기엔 특별해 보이는 윤리적 기준이 있다고 했어. 개인이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벌어도 절대로 다른 타인을 착취하지 말 것이라는 암묵적인 룰 말이야. 그는 미국인들은 그 반대라고 덧붙였지. 한국은 진단키트와 방역센터를 이미 수두룩 개발했어. 미국은 그렇지 않지. 유럽은 말해 뭐할까. 안타깝게도 아시아 국가들만이 이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것 같네. 한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야.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나라지만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북유럽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 나라는 언젠가 아파서라도 개인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야. 그래서 어떻게든 삶을 지탱하려 약국에 의존하는 걸지도.